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김건희 재판 2라운드 본격화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특검에 이어서 어제 김건희 씨 측도 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1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하면서 특검도 15쪽 분량의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 측도 끝까지 이제 목걸이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 또 1심 판결에서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부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 거의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팀 입장에 당연히 항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소심에서 다뤄봐야 될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본인의 그런 영업의 그런 일환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당연히 다퉈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김건희 씨 측이 끝까지 이제 그 목걸이 6천만 원 넘는 그 그라프 목걸이였나요? 그거 받지 않았다고, 이제 실제로 수수하지 않은 물건을 받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고, 징역 1년 8개월이 지금 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행유예나 무죄, 이렇게 전체 무죄를 그러면 주장을 할까요? 항소 가면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전체 무죄를 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샤넬 백 관련해서 받은 부분이 인정했고요. 다만 이제 목걸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전성배 씨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배달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교를 통해 가지고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제 줬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의 이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을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낸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떠나서 받았다고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혐의로, 예를 들어 알선수재냐 뇌물이냐 그런 것들을 다툴 필요가 없이 그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국민께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예. 다만 이제 형량을 다투는 데 있어서 본인이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할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전성배 씨가 굳이 자기가 줘놓고서 그걸 주지 않았다고 말할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 도이치모터스 부분, 주가 조작 부분하고 또 이른바 이제 명태균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두 개는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품을 주고받은 부분, 명품을 주고받은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유죄의 어떤 확증, 유죄에 대한 어떤 심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얘기를 했고,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굉장히 이 재판 관련해서 봐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거에 입각해서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적절하게 잘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재판부가 적절하게 잘 내렸다라고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김건희 측이 항소한 건 좀 의외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판결이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예. 네, 본인들은 이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형식적인 반성과 이제 진짜 이제 반성이 있잖아요. 형식적인 태도만으로는 반성을 인정을 불가한다는 게 기본적인 이제 법원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형량 자체, 이제 반성하고 있는 걸 감안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반성은 감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좀 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데 반성은 참작했다. 이게 저는 도대체 앞뒤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양형 논리도 솔직히 안 맞는 말이,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납득을 하실지도 의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검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항소를 한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점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재판달될 여지가 굉장히 뚜렷하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럼 김건희 씨 측은 일단 제일 비싼 6천만 원 넘는 그 그라프 목걸이 받지 않았다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그럼 2심에서는 그 그라프 목걸이까지 그럼 무죄로 인정이 됐으면 한다. 요걸 바라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에게 유리한 선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는 있죠. 많이들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그래프마저도 만약에 무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항소한 마당에 함께 항소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이미 1심조차도 명확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에서는 아마 양측 간의 그런 법리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김건희 씨 측에서 반박을 할 것인지 그리고 특검팀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잘 구성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항소심으로 가면 지금 이제 뭐 많은 법조계는 1심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는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예. 특검이 좀 제가 볼 땐 좀 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시세 조정의 어떤 고의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공동 정범으로 공범으로 이제 혐의를 적시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죄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방조 혐의가 있거든요. 시세 조작, 주가 조작 관련해서 방조 혐의 관련해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했을 때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의 어떤 인식에 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소 내용을 좀 바꾼다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합니다. 이제 방조로 네.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유죄로 그러니까 나올 수 이게 있다. 보면 재판부가 이른바 이제 주가 조작의 전주라고 선수라는 분들이 있는데 민모 씨하고 김모 씨가 있거든요. 여기서 예. 말하는 김모 씨는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대화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이른바 앞에 약간 좀 비속어가 있어서 제가 쓰긴 그런데 예. 어떤 시스터들은 배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문자 내용을 봤을 때는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들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른바 자기의 어떤 계좌를 조금 뭐 맡아달라고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고의성을 가진 의미에 있어서의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아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그거를 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비적이라고 하나요? 제가 예비적으로 적용을 하면 유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지금 예. 법조계 좀 중론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비적 공소 사실 요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그 부분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럼 2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죄를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있거든요. 네, 충분히 이제 방조까지 해서 형사소송법 298조 공소장 변경 그 이제 조건에 해당이 예. 되면 방조까지 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제 그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자체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그 공소 자체를 재정비하는 그런 단계적 요건이라 좀 보시면 돼서 특검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잡아서 그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건의 구조를 좀 다시 이제 방조까지 포함하는 사건 구조를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공수처 변경 형사법에 의해서 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이번 사건은 김건희 씨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직접 행위와 영향력의 범위 이게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까지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요 선고를 내릴 때 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성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프 목걸이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모습 내지는 아무튼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반성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재판부 입장에서 양형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참작해 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일반적으로는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성이라고 할 것인데 지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을 양형의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물론 예.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변론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그런 반성의 의사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아마 김건희 씨도 변론 과정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재판부가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여 양형 사유에 참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배제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그라프 목걸이 받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금거북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림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목걸이 뭐 서희건설 3종 센트도 있고 계속해서 재판이 이어질 텐데 이 부분도 좀 비슷한 논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이게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뇌물 혐의로 기소하진 못했습니다. 예, 뇌물 그랬죠. 혐의로 못한다는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금품을 받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얘기를 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하에 어떤 행위로서 상대방한테 이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금 거북이 이게 한 3돈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만 원의 대가로 장관급 자리를 소위 말해서 표현이 거칠게 얘기하면 바꿔먹는다?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뭐냐면 일종의 내가 라인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걸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의 수백만 원짜리 그걸 받는 건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받는 거에 국민적 눈높이에 제가 동의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알선수재의 어떤 역할 그 적극적인 어떤 행위로서 과연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 알선수재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이제 내용을 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재판에서 받은 그 뇌물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튼 그 금품들이요. 그래서 사실 더 많아요. 아마 2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끝까지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냐 내지는 알선수재 중에서도 지금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런 재판이 나올 것이냐 뭐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는 형법 131조인데 그게 이제 그 직무를 직접 본인이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아니 김건희 V제로고 누구보다도 대통령 배우자를 영향력을 미친 듯이 행사한 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로 이제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금거북이 막 우리가 막 그 금고에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고가의 시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한 번만 준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배우자와 이 준 사람의 관계, 이제 통일교가 개입되지만 관계를 어떻게 고착화시켰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자신의 직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이제 제공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결과가 완성이 됐냐 성사됐냐 이게 아니라 그런 기대를 품고 제공이 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거북이나 여러 가지 줬을 때 안설수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 사건 이제 법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부만 인정이 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기대를 가지고서 제공했던 것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공했기 때문에 이미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양소심에서 제대로 법리적으로 다퉈질 필요가 있다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제공을 한 그 부분까지는 알선수재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뇌물까지는 그러면은 못 간다. 왜냐하면 스스로 공무원이 아니고. 그 배우자 아설수재 영향력이고 뇌물은 직인데 그 배우자로서 직위를 어디까지로 해석을 할 건지 이제 그 여부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럼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금품 수수 관련해서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을 쓸지. 일단 1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1심 판결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마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사실관계조차도 지금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제공이 되고 금품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인정이 되고 하나 또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예. 그 차이가 겨우 석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냥 의례적인 선물인 것 마냥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의례적인 선물이 아닌지를 아마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반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다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법리적인 부분에서만 잘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부분들 대부분 다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무죄를 유죄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양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형에서만큼은 모든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구형량만큼 그러한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여론조사 요거 이제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명태균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되었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범죄의 그런 유죄의 증거로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서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영업의 일환이라고 1심 재판부는 그렇죠. 판단을 했거든요. 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왜 이것이 영업의 일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한 그런 뇌물성 제공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그 어떠한 사건에서도 대통령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적어도 명태균 씨와의 대화 녹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혔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라는 그런 명백한 그런 녹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의 능력을 높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예. 살펴보게 되면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얼마나 취사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결정, 무죄의 그런 심증을 굳힌 다음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거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지방선거 그다음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보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그러면 여론조사 20여 차례를 줬는데 그게 한 2억짜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당선인과 부부가 이거를 지시해서 그에 맞춤형으로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관련된 거 여러 사람한테 보내고요. 대통령 관련해서는 2-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당시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 예. 여기에서 이 행위,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하라고 한 행위의 대가성이 있느냐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태균 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명태균 씨는 브로커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른바 선거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전혀 인지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4선 의원을 했고요. 2018년부터 경남 쪽에 도지사 선거도 나가고 총선도 준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략 공천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여성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명태균의 그 행위로 인해서 그걸 해준 게 아니라 거기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통령 당선인의 육성도 김영선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총선이나 대선을 뛰었을 때 다른 사람을 추천할 때 열심히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변님, 일단은 이제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밀어줘라. 부적절하기는 한 것 같은데. 네, 그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 우선은 저는 특검의 전략은 무죄를 유죄로 그리고 형량을 더 높게 이거를 딱 전략으로 세울 것 같아요. 특검이? 지금 네, 특검의 예. 전략은. 근데 도이치모터스부터 보면은 우선
이건 사실도 굉장히 오인했고 법리도 오해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우선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 공범 불인정 쪽으로 보고 뭐 공소시효 얘기한 것 자체가 처벌이 어렵다. 이건 명백한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오해한 파트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얘기하셨던 그 명태균 여론조사는요. 아니 누가 봐도 녹취나 모든 증거가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실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가 됐다는. 총선부터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 이러한 명백한 선거 관련 행위, 그다음 정치 자금 행위인데도 이거를 무죄로 봤다는 거는 사건의 맥락 자체를 아예 그냥 축소시키고 오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축소화시킨 거. 이거는 전속적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법리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죄가 나온 거를 항소심에 다투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통일교 관련된 알선수재 같은 경우도 징역 1년 8개월이 사안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지나치게 가벼운 거잖아요. 그래서 형량도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으니까 특검에서는 이거를 자체로 다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죄를 유죄를 하고 형량을 더 높게, 이것이 특검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김건희 측 보니까요. 항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정치 특검이었다. 이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도저히 피고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뭐 뜻을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치 특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1심에서 김건희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안타까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끝까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김건희 씨 측이 재판 기간 내내 굉장히 이 재판 자체를 정치 재판화처럼 몰고 간 부분도 분명히 오히려 있죠. 김건희 씨 본인이 측이, 예.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당하고 있다. 불합리하게 기소를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1심 선고위에도 그러한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을 법원 내가 아니라 법원 외부에 있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발언들을 반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게 요번에 불거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해서 뭔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영부인 때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사인일 때, 심지어 윤석열 당시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건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지휘를 배제를 시켰죠. 그래서 이성윤 지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지검장을 할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사실상 지휘를 내서 탈탈 털었습니다.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 혐의 입증을 실패했죠. 그래서 무혐의도 내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소도 못했던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초부터 왜 이른바 친문 검사들이 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름말을 타지 못했고, 특검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만큼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부분, 명품을 받은 부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국민께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성윤 당시 검사, 지금은 의원이죠. 이 부분을 뭉갰다. 뭐 이렇게 이제 뭉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볼 때는 이제 혐의 입증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름말을 못한 거죠. 예, 네. 예. 이건 어떻게? 네, 지금 듣고 계신 이성현 최고위원님 굉장히 혈압이 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분명히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때의 이제 한계적인 배경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김건희 씨가 지금 계속 이거 정치 재판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치 검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 정범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다. 정치 자금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가 문제가 있고 사실 오인이 있고 법리 오해가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강박,
뭐 위법 수사다, 뭐 정치 수사다 이러한 프레임만 얘기. 도대체 뭐가 진짜 정치 수사고 정치 특검인지를 구체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자기를 얘기를 한다. 문제점은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프레임 싸움만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진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재판은 정치 쇼가 아니고 그다음에 특검도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가 일단 편지와 영치금 보내준 이들 이름 하나하나 써서 감사함을 변호사 측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이 가운데 이제 혹시 부부 간의 영치금 경쟁이 벌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위원장님은? 실제로 전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사실 뭐 영치금 경쟁하다시피 모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영치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보여지고요. 두 분의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보다 재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치금을 받을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겠죠. 함께 하고 있는 조력을 하고 있는 변호인 숫자도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조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영치금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하겠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들의 재판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 윤어게인 세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겠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사실상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대통령을 하다가 그리고 또 영부인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한테 이제 그런 감사의 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는 특검이란 건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지금의 현 정부는 본인들이 검찰이나 경찰에는 여러 여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하다가 또 이번에 했는데 무혐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특활비 관련해서 확인된 것만 1,2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300벌이라는 그 옷을 산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개인의 어떤 계좌 압수수색이나 본인 관련해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경찰에서 내릴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게 결국 특검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여사 건은요. 그러니까 그 옷과 특활비 제가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내내 계속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이미 종결졌어요. 제발 좀 사골처럼 우려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 구치소 저는 걱정돼요. 왜냐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씨 109일 만에 그거 6억 5천만 원 모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정치 후원금은 이게 한도 계좌에 있죠. 그 한도가 예. 있는데 이거는 우회적인 정치 자금으로서 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씨도 아마 이러한 우회적 정치 자금으로서 좀 받기 위해서 피해자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정치 검찰이야, 정치 뭐 수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뭘 하죠? 옥중 감사 스토리를 또 강조를 합니다. 앞에서는 피해자 순교자, 뒤에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그 자신의 지지층들을 좀 더 결집시키면서 여러분들 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치 자금 좀 보내주세요라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강교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이제 이성윤 당시 검사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 혹시 보셨으면 억울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성윤 의원의 주장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사를 좀 내려놓고 정치권으로 들어왔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짧게 얘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